요즘 미국에서는 괜찮은 작품이 보기 드뭅니다. 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데다가 만들어 놓는다 해도 보는 사람들이 적어 위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작품 제작자들은 한국 작품 리메이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일단 검증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워너브러더스 인터내셔널 TV 부사장을 퇴임하고 제작사 마운트 로열 필름을 설립한 애덤 스타인먼 대표는 20여 년 동안 방송 포맷 수출입 사업을 하며 전 세계 작품들을 모니터링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기 한참 전부터 한국 작품을 관심 깊게 봐왔다고 하는데요. 예능 너의 목소리가 보여, 복면가왕 등을 발굴해 미국에서 흥행시켰고 최근에도 미국에서 리메이크할 한국 드라마를 모색 중입니다. 스타인먼 대표는 한국에서 흥행한 작품은 미국 바이어들에게 투자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보증수표로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흥행하면 당연히 미국에서도 흥행하는 건 이제 공식화되어 버렸다는 말이죠. 하지만 오래전부터 한국 드라마를 사랑해온 진정한 K-드라마 팬들과 문화계 인사들은 더 이상 리메이크 작품을 보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단순히 대본만 가져간 작품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헐리우드 K-드라마 리메이크를 멈춰라. 쓸데없는 짓일 뿐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부산행과 사랑의 불시착이 주는 묘미는 한국의 문화적 특징이며 리메이크는 이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적 전유가 다른 사람들이 특정 문화를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단순히 감상하는 데서 전유로 전환시키는 요소는 그 기원을 존중하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을 삭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흑인들은 여전히 헤어스타일 때문에 조롱받지만 보 데릭이나 카다시안이 같은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찬양받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국 드라마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패션이나 아프로비트 같은 음악 스타일도 전이될 수 있듯이 TV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미디어 전이란 말이 어떻게 들리나요? 나는 미국 방송사에서 한국 컨텐츠를 가져다가 미국 시청자를 위해 각색하는 작업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건 단순히 각색이 아닌가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수년 동안 서로의 영화와 드라마를 각색해왔습니다. 미국 드라마 로앤오더를 영국에서 각색했고 영국 드라마 디 오피스를 미국에서 각색했습니다. 한국도 미국 드라마를, 일본은 한국 드라마를 각색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이야기는 앞서 말한 사례처럼 미디어에서 공정하게 문화를 교환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헐리우드가 오로지 미국 시청자, 즉 백인 시청자에게 어필할 내용의 이야기를 만들고자 한국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백인 시청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리메이크에는 캐스팅부터 대사, 이야기, 의상까지 백인의 경험만이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트렌드는 제가 오랫동안 주목해온 것이며 그 시작은 2002년 홍콩 영화 무간도였습니다. 유이강, 맥조이 감독의 이 영화는 악령 높은 홍콩의 범죄 조직에 침투한 경찰력에 양조이와 경찰에 침투한 갱스터, 유덕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전 세계에서 9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인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디파티드는 맷 데이먼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무간도의 리메이크였습니다. 그 뿌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디파티드가 오스카 수상을 했을 때 무간도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컨텐츠도 역시 타깃이 됐습니다. 일찍이 2000년부터 이현승 감독의 10월해가 샌드라 블록과 키아누 리브스의 레이크하우스로 리메이크됐습니다. 2013년 박찬욱 감독의 유명한 액션 스릴러 올드보이를 스파이크리 감독이 리메이크했습니다. 이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을 리메이크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뉴욕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 제작이 발표되자 이미 소셜미디어에서는 리메이크를 반대하고 불안감을 드러내는 팬들의 아우성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TV에서는 여러 미국 방송사들이 사랑의 불시착, 호텔 델루나 같은 초대박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제 와서 제작사들이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사랑의 불시착을 스트리밍에 큰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는 미국 리메이크를 계획 중입니다. 솔직히 나는 이 소식을 부조리하다고 느낄 뿐 아니라 헐리우드가 한국 드라마를 미국 이미지로 리메이크하는 데 집착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이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수백만 시청자들이 넷플릭스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와 비교해 한국 드라마가 독특한 이유는 그것이 한국인에 관한 이야기이고 한국적 경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 리메이크와 각색의 가장 좋은 이유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 리메이크와 각색을 멈춰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사랑의 불시착을 예로 들어봅시다. K-드라마는 팬들이 사랑하는 러브스토리를 제공하지만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사실과 맥락도 있어서 해외 시청자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에서 재벌가 상속녀인 윤세리는 미친 토네이도에 휘말려 북한으로 날아가 북한군 장교 리정혁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 차츰 사랑에 빠지면서 세리와 시청자들은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된 이후 북한 생활이 어떤지 배우게 됩니다. 세리는 38선 아래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지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번 고기를 먹는데 익숙한 그녀는 북한의 새 친구들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리정혁과 군인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성장합니다. 미국에서 사랑의 불시착이 리메이크된다면 한국의 분단 상황이 지워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선행을 각색한다면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는 고속열차라는 배경은 미국에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기차에 탄 좀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상호 감독은 한국만의 비유를 사용해 윤리적인 존재에 대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니는 문화적 고유성에도 불구하고 북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의 불시착의 경우 이민자와 난민들은 낯선 땅에 갑자기 떨어진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많은 난민과 불법 이민자들은 언제라도 체포되어 탈출한 나라로 돌려보내질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산행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직접 쌓아올린 삶과 정체성 속에 사로잡힌 느낌을 받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용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들을 각색해 미국 시청자들이 공감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 드라마를 원래 형태로 이미 좋아합니다. 그러니 리메이크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수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한국 드라마의 특별한 요소, 미국 안팎에서 사랑받았고 의미를 지닌 요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어의 문화 전형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들 작품의 리메이크는 미국 시청자들에게는 아직도 자막 읽기가 너무 큰 부담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시청자들에게도 큰 잘못입니다. 방송사에서는 미국 시청자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뜻이니까요. 넷플릭스의 경우 사랑의 불시착의 각색 시도는 특히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시청자들은 자막을 수용했을 뿐 아니라 그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리메이크를 계획하는 미국 스튜디오들은 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당장 리메이크를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